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들어 처음으로 별 5개를 매긴 책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하려고 앉았는데요. 외국 문학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 책 무조건 읽어보셔야 하고요. 아니, 그냥 문학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완독하자마자 얼른 영상 준비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홍한별 번역가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위고이고요. 이 책 제가 저번에 3월에 읽을 책들 고르는 영상에서 꼭 사서 읽어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사서 읽고 있었어요. 한 절반까지 읽었는데 근데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연필을 꺼내들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책의 밑줄을 거의 안 긋는 독자예요. 제가 100권을 읽으면은 그 중에 밑줄을 긋는 책이 정말 한 2-3권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 책은 서슴없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고 이 책은 돌이킬 수 없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죠. 영미문학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홍한별 번역가님의 성함이 익숙하실 거예요. 지난 20여 년 동안 무려 100여 권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오셨고요. 대표적으로는 클레어 키건 작가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조앤 디디온 작가의 상실, 애나 번스 작가의 밀크맨, 그리고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클라라와 태양 등이 있죠. 특히 밀크맨이라는 작품으로 제14회 유영 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저도 책에 홍한별 옮김이라고 적혀있으면 그냥 믿고 읽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작품을 번역해오신 번역가님께서 번역에 관해서 쓰신 인문 에세이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저도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제목을 보고 궁금증이 막 커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책은 제일 처음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하얀 석고상을 그리던 경험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얀 석고상을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연필을 사용해서 그린다. 그리면 그릴수록, 그림에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흰색을 그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는 허먼 멜빌의 그 유명한 모비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모비딕은 고래를 추적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슈메일이라고 하는 소설의 화자가 흰 고래를 알기 위해 애쓰다가 실패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비딕에서 고래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고래에 대한 온갖 지식과 해부를 늘어놓다가 이슈메일은 끝내 자신은 아무리 고래에 대해서 파고들어도 결국 피상적인 것 이상은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모호해지는 것, 그 핵심에 온전히 닿고자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것, 이슈메일에게 고래가 그랬듯이 번역가에게 번역이라는 작업이 바로 그런 일이다 라는 거죠. 번역은 이것이다, 무릇 번역이란 이래야 한다 라는 명확한 정의나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번역가께서는 번역에 관해서 이모저모로 이야기함으로써 번역이라는 것의 실루엣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투명한 번역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번역이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이 사람과 맥락마다 얼마나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논해보고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직역과 의역, 충실성과 가독성 사이의 논쟁,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영문 번역을 둘러싼 논쟁, 한국과 영어권 국가의 번역의 관행이 어떻게 다른지, 역사 속에 어떤 여성 번역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챗 GPT나 디벨 같은 인공지능 번역에 관한 이야기까지 번역에 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적으로 풍부하고 꽉 차 있는 그런 밀도 높은 책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도 그냥 후루룩 읽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제가 연필을 빼든 것 아니겠어요? 스티키 플래그도 이렇게나 많이 붙였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외국어로 혹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문화 차이를 체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독자와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번역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번역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지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이 책도 길들이기와 낯설게 하기라는 번역의 2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서 알아가시기를 권하지만 쉽게 말해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 문화와 관습에 맞게 그것을 잘 다듬을 것이냐, 아니면 원문 고유의 질감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외국어와 원문이 어느 문화권인지,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권력에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식민지의 언어인지 제국의 언어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루어진 번역 작업인지, 이것에 따라서 같은 원문이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결국 정말 아무런 시선이나 맥락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언어를 있는 그대로 저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란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시간 속에 못 박혀 고정되어 버린 원본과 달리 번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의 요구에 적응하며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원본이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살아있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한 가지 흥미로웠던 예가 있는데, 이 책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저도 번역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고,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논쟁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번역 관행과 영미권의 번역 관행도 역시 알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잠깐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과 영어권 번역의 관행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채식주의자 번역 논쟁의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도 다양한 의견, 다양한 관점, 또 반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번역 관행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책에 언급이 되기도 했고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침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도 좀 적당한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번역 논쟁은 원본과 번역본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작품 외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맥락과 배경이 굉장히 많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번역 관행의 차이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제가 제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다가 다시 보니까 자칫하면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급하게 이 설명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올린 글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이 책을 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하나의 예로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연하게도 그 번역 논쟁을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더 알아보시기를 권하고,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작품을 읽는 게 너무나 빈번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한 해에 출간되는 번역서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했다는 게 티가 나지 않는 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 영국 북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그 북튜버가 제발 책 표지에 번역가의 이름을 좀 써라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 표지에 번역가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책에는 표지에 작가 이름과 함께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분명한 게 왜 외국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였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에는 이렇게 번역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평소에 좀 의문을 가졌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현재의 번역에 대한 어떠어떠한 현상이나 논쟁의 그 밑을 파헤쳐보면 이러한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맥락이 발견되고, 반대로 어떠어떠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타고 올라와서 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 흐름들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 제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의 영어 자막을 다시 달기 시작했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시간이 덜 걸리게 된 이유가 챗 GPT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직접 사전에 검색해 가면서 혹은 유튜브 자동 번역이나 파파고에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맥락에 맞게 매끄럽게 다듬고 뭐하고 이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영상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자니 그 비용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영어 자막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챗 GPT를 사용하고 또 한글 자막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너무나 매끄럽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영상 자막으로 쓸 거니까 친근하고 캐주얼한 톤으로 번역해줘 라고 조건을 입력하니까 또 그 톤에 맞게 번역을 알아서 다 해주고, 몇 초 만에 챗GPT가 써준 그 결과물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제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영어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그래서 신이 나서 쓰기 시작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번역이 이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를 제가 직접 체감한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왜 인터넷 보면은 가끔 그런 거 뜨잖아요. 미래의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직업들 이런 거. 그걸 보면서 특히 예술 관련 직업들이 그 목록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더더욱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지금 이 챗 GPT의 편리함을 손쉽게 누리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거의 맨 마지막에 실린 기계 번역 시대의 번역가라는 챕터에서 이제 인공지능 번역과 번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챕터에 드러난 번역에 대한 작가님의 견해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 권의 책 자체가 왜 기계 번역이 인간의 번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증명같이 느껴졌습니다. 번역이라는 흰 고래에 가닿고자 하지만 끝내 가닿지 못하고, 그럼에도 단어와 단어 사이의 침묵과 여백을 파헤치고 고정된 원본에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숨결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는 것. 이 고도의 작업이 번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예술을 향유하고 또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담긴 볼륨은 너무나 크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멋있는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 책의 표지도 멋있지만 무엇보다도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한 길을 걸어오면서 경력과 내공을 쌓고 그 작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전문가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쓴 글은 또 얼마나 멋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 처음으로 별 5개를 정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